인센사이라고 하고는 쉽게 이야기하면 거북이하고 토끼 아닌가 싶어요. 토끼라고 하는 거는 순간순간 채찍게 넘친 거고, 거북이는 침실 속에 시종일관에 자기 스스로 지키면서 걸어가는 거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겠다 하는 의식 속에 사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거북이가 걸어다니는 후에 길이 생겨 있는 거고, 토끼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니까 그 앞에 있는 길이 걸어다니지 않냐 싶어요. 그러니까 체질 갖고 사니까 결국은 길게 못 가가지고 순간은 강한지 몰라도 길게 갈 때는 인생 살려서는 실패하지 않냐 싶어요. 거북이는 뭐 한 발 한 발 자기 스스로가 인생 자체를 확실하게 확인하면서 걸어다니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남의 갖지 못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가지고 아무리 위기가 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냐 싶어요. 생각하세요? 저는 뭐 존경받는다 하는 감독이나 리더가 아니라 제일 중요했던 거는 신뢰받는 감독이나 리더가 제일 중요했지 않냐 싶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는 신뢰받는 거고 돈 난 다음에 아, 그 사람이 괜찮았구나 이런 위치에 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나는 뭐 존경이라고 하는 자체도 별로 나 스스로는 반갑지도 않고 그 사람 밑에 있으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길잡이라고 할까? 그런 일은 해왔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돈 한 다음에 선수들이 비로소 사람은 돈 한 다음에 그 사람을 평가한다 하니까 그때 아, 참 그 사람이 우리한테 참 좋은 사람이었구나. 뭐 그게 지금 말씀하신 존경이라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뭐 있을 때는 선수들이 갖고 있는 최대의 능력으로 개발을 해주는데 전력적으로 했으니까 그 자체로 선수들이 어느 정도로 효과를 받고 결과를 냈고 하니까 거기서 오는 선수들이 나한테 하는 평가가 막 그런 말이 나오지 않냐 싶은데 나는 막 존경보다는 신뢰가 제일 중요하지 않냐 싶어요. 하실 수 있을까요? 뭐 남을 가리킨다는 자체는 제일 중요한 거는 막 야구 같으면 감독하고 리더하고 차이는 감독은 승부하면 돼요. 리더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감독은 아니니까 리더 역할을 하려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 싶어요. 그렇게 볼 때는 자기라고 하는 의식에 있어서 벗어나지 않으면 사람으로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사리사욕에서 벗어나고 모든 걸 학생한테 바칠 수 있는 이런 각오가 돼 있어야지 순간마다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걸 어떤 경우라도 학생한테 바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을 필요가 있지 않냐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어려운 경우가 오더라도 그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책임 전환시키고 해명하고 변명하고 타협하는 사람은 저는 선생님으로서는 자격이 없지 않냐 싶어요. 동기부여라고 하는 자체는 세상 살에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데 기회는 본인이 잡는 거예요. 어떤 비슷한 토막이 하나 왔더라도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고 놓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는 자체는 볼 때 또 개인 자체 김성근이 자체가 나 스스로가 리더하고 또는 감독이라 하는 다지든 구문이야 개인으로 볼 때 얼마큼 무슨 일을 할 때 준비를 철저하게 해놨냐 이거가 승부욕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철저한 준비 그것이 사람이 운명으로 갈리지 않냐 싶어요. 그러니까 준비라고 하는 건 색다르게 할 거 아니라 준비 자체는 다
타연한 일을 올바르게 할 수 있게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결과가 나오지 않냐 싶어요. 그리고 인생사회라고 하는 자체를 볼 때 100% 베드로 파획도 완전한 건 하나도 없지 않냐 싶어요. 그러나 없지만은 100%를 향하게 가는 사람하고 처음부터 완전한 거 없으니까 해가지고 뒤에 물러선 사람은 인생사를 이미 거기서 출발점부터는 이미 인생 갈라졌지 않냐 싶어요. 근데 그런 교육을 위에 사람들이 시킬 수 있느냐. 그걸로 따라서 밑에 있는 학생들이 의식해조가 돼가지 않냐 싶어요. 이건 리더라고 하는 자체로 이야기를 하면 선수들이나 학생들한테 의식해조를 어떻게 해주냐는 문제 같아요. 근데 의식해조가 안 될 때는 이쪽이가 그 큰 애 달아붙어갖고 집요하게 될 때까지 뭐 쉬운 이야기가 느낌을 바라 하라, 반드시 하라, 될 때까지 하라는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닌가 싶어요. 근데 말은 쉬워도 실행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나 책의 제목이대로 사람을 버린다 하는 자체는 리더 자식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느 경우라도 누구한테는 채널이라고 하는 사람 따서 틀린 채널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채널을 어떻게 개발해 준다는 자체가 교육자가 해야 되는 점에서 갈 길이 아닌가 싶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느낀 거는 책상 앞에 앉은 사람한테는 프로세스 없지 않냐 싶어요. 이거는 현장에서 움직인 사람한테 있는 이 프로세스가 사회에 필요하지 않냐 싶어요. 우리나라 사회 자체 전체를 볼 때 너무나 책상 앞에 있는 설명에서 이론적인 그걸로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론 갖고는 움직이지 못해요. 이거는 사람이 경험이고 체험이고 거기에서 얻어오는 직감이라든지 이런 게 소위 말해서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게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교육을 하면 학자가 와서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론, 이산적인 이야기만 하지 이산적인 거 갖고 세상은 움직이지 못해요. 뭐 그런 거로 내가 볼 때 좀 답답하지 않냐 싶어요. 당연하게 지금 이렇게 대화하더라도 앉아서 이런 물론 이런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소위 말해서 타이밍이라고 그럴까? 이거 있구나요. 해보지 않는 사람 모르는 거 이거. 이거 갖고 바깥에서 이래하는 저래하는 자체는 난센스한 이야기예요. 살림이 자체라고 한 거는 이 동그란 속에 있는 사람이 이 속에서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경험이. 근데 바깥에 있는 학자들은 이 속에 모르니까 이거나 아주 뭐 부전적이다 하고 근전적으로 이야기하지 실제 들어와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우리나라 전체 아니에요?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은 시행착오가 많은 사람이에요. 시행착오 없는 사람은 트라이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구나요? 실패 안 한다 하는 사람은 인생 편하게 살았다는 거는 소위 말해서 영원한 낙오자가 아닌가 싶어요. 실패라고 하는 있음으로써 그걸로 시행착오로 바꿔가면서 앞에 가는 거지 시행착오를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모험도 없고 경험도 없고 부딪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냐 싶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부딪힘이 없어요. 부딪힘 없는 사람은 그 순간순간 아픔이 알겠나 기쁨이 알겠나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그래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 아픔 알고 즐거움이 알고 그 순간 알고 있다고. 이것이 사회에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이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닌가 싶어요. 어떤 마음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지금 말씀하신 시행착오로 소위 말해서 인정 안 해준 사회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시행착오로 얼마큼 사람이 스스로가 거기에서 강하게 느끼고 움직이냐 하는 게 승부처가 아닌가 싶어요. 나도 뭐 12번 잘렸고 뭐 13번째인데 이걸로 세상살이 12번 잘리고 13번 사는 사람이 없지 않냐 싶어요. 근데 시행착오 속에 뭐냐면 점점점 콘사할 때 세멘트로 콘크리트 할 때 처음에
모래 가르고 세면도가 물렁물렁 해요. 그건 가정에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나중에 단단해져요. 왜요? 단단해진 할 수 있는 그만한 시행착오를 걷고 못 돼요. 그리고 새로운 변화로 가지 못해요. 사람들은 시행착오 같더라도 그 속에서 있었을 거예요. 모든 시행착오를 하고는 앞에 피하기 위해서 시행착오 하는 거지 그 자리에 머무르기 위해서 시행착오는 절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시행착오 할 때 그거를 가지고 강해지는 변화로 가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나도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산식적인 의식이 갖고 산식적인 행동 갖고는 세상살이 못 돼요. 지금 이야기하는 시행착오라고 하는 자세에서 볼 때 산식적에서 할 때는 시행착오 속에서 뭐냐면 자기를 지키려고 그런다고. 이거는 세상 사람한테 못 이겨요. 근데 시행착오 속에서 피산식적인 발상, 벼랑 끝에 섰을 때 의식이라고 하는 게 이거가 사회에 나와가지고 통하지. 대신 이거는 시작할 때 아무것도 보이진 않아요. 아무것도 아이디어에서 트라이 함으로써 새로운 길이 생겨. 이 새로운 길이 세상한테 받아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사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착오에서 사회가 인정 안 해준다 하는 그 속에 빠져들어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변명하고 책임 전환하고 그러면서 한계를 설정해버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회로 산다는 자체는 우리 순부세계는 패자는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죠? 순자도 뭐냐? 연한 순자가 돼야 돼. 패자라고 하면 패자에서 성자를 잡아갈 수 있는 방법 찾아내면 돼요. 그리고 그게 모든 걸로 전력 두고 하면 길이 보이게 돼 있어요. 쉬운 이야기가 하늘의 별 따기 하늘 못 잡아요. 처음에 하늘 못 봐구나 못 찾구나 별 못 찾구나 하면 그건 이미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그걸 찾겠다 싶은 의식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문제의식이 생기면서 현실을 돌파한다고 자기 이산 속에 빠지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이라고 하면 그 속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누구나가 자기 스스로를 커버해주고 싶어. 뭐 하더라도 책임 전환시키고 너는 안 된다. 남한테 돈을 얻고 싶어. 위로를 받고 싶어 해요. 그런 의식 속에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시켜도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죽을 때 불가능은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정말 자기 생각의 변화, 그걸로 가지고 행동하느냐, 그걸 얼마큼 열정 갖고 계속 하느냐, 될 때까지. 저는 불가능 없다 봐요. 사람의 한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가에 가지고 물을 볼 때 나 앞에 물 흘러가요. 그죠? 나 앞에 흘러가는 물은 영원히 똑같은 물이 없어요. 그러면 이 지나갈 때 어떤 생각을 어떤 행동하느냐, 그건 뭐냐? 순간에 자체를 얼마큼 포착하냐 안 하냐 승부처예요. 그죠? 다음에가 있다, 여유가 있다는 사람 다 망해요.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전력 투구 할 수 있는 사람이 순자 같아요. 근데 실패한 사람은 아주 여유가 있어요. 아직까지 하는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옆에서 볼 때는 뭐야 그 텐빈이 하루 2천도. 순간에 모든 걸 바친 사람은 비로소 내일이가 와요. 막 우리 야구 감독 하면서 그는 그 비산식적인 그 전략이라든지 작전로 많이 하고 왔지만은 내일을 기약하는 사람은 오늘이 약해요. 이 자연이라고 하는 자체는 오늘 해가 떨어지면서 내일이 해가 터요. 그죠? 해가 내일까지 연속하는 이런 현상은 없어요. 그러면 오늘은 베스트를 하면서 비로소 내일이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오늘을 하면서 내일이나 모레 또는 1년에 위식이 하니까 이 순간에 소홀해져요. 소홀하게 지내니까 낮에 올 때 여기를 후회해요. 왜 그때 또 집중할 게 싶어 하구나.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로 마침으로써 피로서 내일이 대안이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오늘로 마치지 않고 내일이 의식이 하니까 오늘이 약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거는 영원히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 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대한 의식을 어떻게 갖냐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같으면 야구를 하면 승부의 갈림길이 아닌가 싶어요. 프로라고 한 거는 실패가 용납할 수가 없는 세계예요. 그리고 반드시 원했던 결과를 내야 돼요. 예? 그러면 남이하고 싸우기 전에 프로는 제일 중요한 거 나한테 이겨야 돼요. 나한테.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순간이라고 하는 이 욕에 대하는 태도가 한 번도 괜찮기, 두 번도 괜찮지. 이 의식이 자체가 있는 상태는 프로는 아니에요. 근데 프로라고 한 거는 이거는 기회를 어떤 경우라도 이 기회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가 찾아내고 그걸로 내가 포착하고 남한테 이겨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프로의 큰 거는 뭐냐? 준비예요.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 나는 프로페셔널의 시작이 아닌가 싶어요. 당 하나 그 준비를 할 때 큰 거가 어딘지 알면서 준비하는 사람하고 막무가내 준비하는 사람은 프로하고 아마하고 차이가 나지 않냐 싶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는 모든 일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자기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당 하나 내가 생각하는데 그게 얼마큼 연망과 강한 신념을 갖고 덤벼드느냐. 이 강한 연망이라고 하는 자체는 또 신념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기력이 체력이라도 모든 것이 해결해 줘요. 근데 그게 본능이라고 한 거, 욕망하고 현실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의식, 이 중간에 있는 이 문제의식을 어떻게 해결을 하냐 자체는 하다가 그 끝내 자기가 의도하는 거는 무조건 해보겠다 하는 이 의도가 그게 반드시 있으면서 그 다음에 방법이라든지 또는 생각으로 바뀌어가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길이 갈 수 있지 않냐 싶어요. 우리 고향 온다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면 프로에 가고 싶다 1년밖에 없지 않냐 싶어요. 얘네들이 나한테 기분 맞추려 하는 의식이 하나도 없지 않냐 싶어요. 오로지 이 친구들은 어차피 속에 있던 아이인데 세상에서 버림받은 아이인데 좋게 이야기하면 기회를 못 잡았던 아이들인데 그러면 이 기회를 다시 찾겠다 할 때는 의식으로 바꾸면 돼요. 과거에 하고 왔던 방법이나 의식이나 생각이라든지 또는 열정이 부족해서 그렇지 그걸로 바꾸면 자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세상살이에는 안 되겠다 하는 자기 스스로를 설정하는 사람이 이거는 영원한 배제예요. 어떤 길이 있든 간에 안 되는 거 아니라 트라이. 쉽게 이야기하면 세일스맨이 성공하는 사람은 거절을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절을 당하면 자꾸 가가지고 방법을 찾아내야 되구나. 오늘 인터뷰도 그렇고 보통 같으면 거절을 했는데 그 끝내 따라붙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설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고자 하는데 얼마큼 자기 스스로를 방법을 찾아내서 하냐 이거가 인생길 승부처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하다가 버린 사람은 영원한 패자예요. 제가 고향 온다서 가르치고 있어도 또는 여태가 감독하더라도 나만큼 집요하게 가르친 사람은 없어요. 집요하게. 그거는 만들고 싶다. 애들이 키우고 싶다 하는 욕망 속에 빠지고 있으니까 할 수 있지 않냐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안 버리고 나요. 네.